안녕하세요. 책사랑방입니다. 오늘도 반갑습니다. 돈 복을 부르는 EFT 최인원 지음 MBS 출판사. 믿음. 자꾸 말하고 자꾸 생각하면 정말 그렇게 돼. 생각은 몸을 지배한다. 남자와 여자가 팔씨름을 한다면 누가 이길까? 당연히 남자가 이길 것이다. 그런데 이런 당연한 사실을 뒤엎은 일이 일어난다. 2009년 9월 12일에 EBS의 과학카페라는 프로그램에서는 최면의 과학적 진실이라는 주제로 방송을 한다. 여기에서 먼저 29세의 남자와 23세의 여자가 팔씨름을 한다. 당연히 남자가 여자를 가볍게 이기고 승자의 미소를 짓는다. 그 다음에 최면 전문가 류한평 박사가 이 둘에게 최면 상태에서 암시를 건다. 남자에게는 힘이 약해진다는 암시를, 여자에게는 힘이 세진다는 암시를 준다. 이윽고 다시 팔씨름을 하게 된다. 그러자 놀랍게도 여자가 남자를 가볍게 이긴다. 의기양양해진 여자가 소감을 말한다. 초등학생같이 느껴져요. 뜻밖의 져서 놀라고 당황한 남자가 말한다. 도저히 이건 여자가 아니야. 도대체 무슨 일이 일어난 것일까? 이에 대해 최면 전문가 류한평 박사가 말한다. 잠재의식은 어떤 암시를 받으면 부정적인 암시든 긍정적인 암시든 암시를 받은 대로 몸을 지배합니다. 우리가 늘 무심코 자주 하는 생각이 결국 우리의 몸을 지배하고 우리는 그 생각대로 살게 된다는 것이다. 우리는 살아온 만큼 마음속에 이미 여러 가지 생각들이 가득 차 있고 이런 생각들이 이 실험의 최면 암시로 작용하게 된다. 예를 들어보자. 돈 버는 것은 어렵다. 사업은 위험하다. 돈은 악의 근원이다. 이미 이런 생각이 마음속에 가득하다면 우리의 인생은 어떻게 될까? 돈 버는 것은 어렵다는 생각에 뭘 해도 힘들고 겨우겨우 빌어먹고 살거나 돈을 많이 벌더라도 늘 힘들게 번다. 위험한 사업을 하지 않으려고 철밥통 공무원이나 셀러리맨이 되었는데 상사가 온갖 부당한 요구를 하고 모욕감을 주어도 꾹 참으며 산다. 사업은 너무 위험하니까 사업할 바에야 비굴하게 사는 게 낫다고 느끼며 그냥 버틴다. 돈은 악의 근원이라는 생각에 자꾸 돈 얘기나 돈 생각을 피하려고 한다. 그러다 보니 능력이 좋고 재능도 있는데도 늘 돈에 쪼들린다. 돈을 자꾸 피하니 돈이 들어오지 않는다. 생각이 행동에 미치는 영향을 잘 보여주는 또 하나의 자료가 있다. 2008년 11월 11일에 EBS의 다큐 프라임이라는 프로그램에서는 상상에 빠지다라는 제목으로 아주 흥미로운 장면을 보여주었다. 다들 아는 베이징 올림픽의 한판승 사나이 최민호 선수가 등장한다. 그는 2004년 아테네 올림픽을 비롯해 크고 작은 대회에서 연달아 3등을 한다. 큰 대회에서 3등 3번 하고 작은 대회에서 또 3등 3번 하다 보니 3등 콤플렉스에 시달리게 된다. 그가 말한다. 이렇게 자꾸 3등만 하니까 계속 3등 생각이 나는 거예요. 이에 그는 심리기술훈련 전문가 신정택 박사를 찾아온다. 그 박사는 이 선수에게 숙제를 준다. 본인을 즐겁게 하고 긍정적으로 만들 수 있는 이미지를 적어오라고 했어요. 이에 최민호 선수는 종이 쪽지에 몇 가지 모습을 적어온다. 그 쪽지에는 다음과 같이 적혀 있었다. 올림픽 시상식 장면, 엄마가 행복해하는 장면, 사람들이 날 알아주는 장면, 여자들이 나 좋다고 하는 장면.
최민호 선수는 이렇게 적은 것들을 매일 상상하면서 누구나 알다시피 마침내 금메달을 따게 된다. 이제 다시 한번 명확해졌다. 우리의 생각은 우리의 몸과 행동을 지배한다. 2014년 7월 초순에 제법 강력한 태풍이 우리나라로 다가왔다. 다행히 이 태풍은 제주도를 거쳐서 일본으로 빠져나가는 바람에 제주도에는 많은 비와 바람을 몰고 왔지만 본토에는 다행히 큰 피해를 주지 않았다. 그런데 특이한 것은 하필 이 태풍의 이름이 너구리였다는 점이다. 너구리 라면과 같은 이름의 태풍이 제주도를 지나가자 태풍 영향권이었던 제주도 사람들만 너구리라는 말을 뉴스에서 자주 듣게 되었고, 그 결과 너구리 라면의 판매량이 전국에 비해 9배까지 급증했다는 것이다. 2009년 4월 29일에 EBS 방송에서 방영한 다큐프라임 인간의 두 얼굴 2라는 심리학 다큐멘터리에서는 아주 흥미로운 실험이 나온다. 먼저 7쌍의 어린 아이와 엄마가 있었다. 이제 한 쌍씩 작은 방에 들어가서 게임을 한다. 이 방바닥에는 수십 개의 공이 떨어져 있고 아이는 안대로 눈이 가려져 있고 엄마는 소쿠리를 들고 있다. 1분 동안 아이는 바닥에 떨어져 있는 공을 주워 엄마의 안내에 따라 이 소쿠리로 던져 넣는다. 이윽고 시간이 종료되면 받은 공의 개수를 센다. 제일 많은 공을 받은 쌍이 이기는 것이다. 실험에 참가한 7쌍의 성적은 다음과 같았다. 5쌍은 12개 이상의 공을 받았고 2쌍은 7개의 공을 받았다. 그런데 그 중에는 무려 19개나 되는 공을 받은 쌍도 있었다. 이 실험의 특이점은 공을 던지는 아이의 눈이 가려져 있어서 아이의 운동 실력이 게임에 아무런 영향을 주지 않았다는 점이다. 그렇다면 과연 무엇이 이런 큰 차이를 낳은 것일까? 다음은 7개를 넣은 한 쌍의 엄마가 실험 중에 아이에게 한 말들이다. 아니, 그쪽이 아니고, 아니, 반대쪽, 아니, 앞에, 아니, 아래로 내리꽂지 말고, 너무 약해, 조금 세게, 아니, 뒤로. 다음은 7개를 넣은 또 다른 한 쌍의 엄마가 실험 중에 아이에게 한 말들이다. 하나도 안 들어가겠다. 아니야. 아니, 이건 안 돼. 아니, 정면 봐야지. 그거 떼면 안 돼. 반면에 12개 이상을 넣은 쌍의 한 엄마는 다음과 같은 말을 했다. 어머, 잘하네. 오, 잘하네. 오, 잘하네. 또. 12개 이상을 넣은 또 다른 쌍의 엄마가 한 말들이다. 오, 잘하는데, 아이, 잘한다. 그렇지. 아이, 잘하네. 결론적으로 아이의 공 던지기 실력은 아이를 지도하는 엄마의 말에 달려 있었다. 공을 7개밖에 못 받은 2쌍의 엄마들은 아니, 안 돼 라는 말을 너무 많이 썼다. 반면에 12개 이상의 공을 받은 쌍의 엄마들은 다들 괜찮아, 잘하네 라는 말을 많이 썼다. 심지어 이들 엄마들은 아이들이 공을 못 넣어도 괜찮아, 잘하네 라고 말했다. 안 돼 라는 말을 들은 아이들은 안 됐고 잘하네 라는 말을 들은 아이들은 결국 말 그대로 잘 됐다. 말에는 행동뿐만 아니라 나아가 인생을 좌우하는 힘을 갖고 있다. 단순히 그 단어의 부지불식간에 노출되는 것만으로도 우리의 행동이 변한다. 따라서 말은 알게 모르게 우리의 행동을 지배한다. 그럼 이제 여기서 과연 말이 나에게 어떤 효과를 주는지 직접 경험하는 시간을 가져보자. 약간 번거롭더라도 다 반드시 여기서 제시하는 실험을 직접 해보기를 권한다. 실험은 몇 분 걸리지 않지만
말의 효과를 온몸으로 확인하게 될 것이다. 첫째, 나는 왜 자꾸 혀가 꼬이지를 20번 정도 큰 소리로 천천히 말해보라. 이제 아무 책이나 펼치고 한쪽을 소리내어 읽어보라. 어떻게 읽히는가? 둘째, 나는 왜 혀가 술술 잘 돌아가지? 를 20번 정도 큰 소리로 천천히 말해보라. 이제 아무 책이나 펼치고 한쪽을 소리내어 읽어보라. 어떻게 읽히는가? 거의 모든 독자들이 첫 번째 실험에서는 혀가 꼬이거나 굳으면서 소리가 잘 안 나오고, 두 번째 실험에서는 혀가 부드럽게 움직이면서 소리가 잘 나오는 걸 경험했을 것이다. 실제로 나는 이 실험을 20여 명이 모인 학원 워크숍에서 여러 번 해보았다. 항상 첫 번째 실험을 할 때에는 대부분이 혀가 꼬이거나 말을 더듬거렸고, 두 번째 실험을 할 때에는 입안에 윤활유를 바른 듯 혀가 잘 돌아가면서 소리도 수월하게 냈다. 참고로 우리는 종종 어려운 상황에 처하면 왜 자꾸 안 되지? 나는 왜 이 모양이지? 등의 생각을 무심코 하게 된다. 바로 이 생각이 나를 더 어렵게 만든다는 것을 모르고 부정적인 상황, 부정적인 생각, 더 부정적인 상황, 더 부정적인 생각의 악순환에 빠지게 된다. 하여튼 바로 이것이 말의 힘이다. 돈을 버는 데에 믿음이 얼마나 중요한지는 몇 사람의 부자들만 보아도 알 수 있다. 고 정주영 회장은 늘 이렇게 말하곤 했다. 무슨 일을 시작하든 된다는 확신 90%와 반드시 되게 할 수 있다는 자신감 10% 외에 안 될 수도 있다는 의심은 단 1%도 갖지 않는다. 누구나 알다시피 정주현 회장의 삶 자체가 이 말이 진실이었음을 증명한다. 전 세계인의 우상으로 떠오른 스티브 잡스는 2005년 6월 14일 스탠퍼드 대 졸업식에서 기념 연사로 나서서 자신의 인생에서 얻은 몇 개의 교훈을 말했다. 다음이 그 중에 하나다. 여러분은 반드시 무언가는 믿어야 합니다. 배짱이든 운명이든 인생이든 카르마든 무엇이든 간에 이런 믿음이 나를 실망시킨 적은 없습니다. 그 믿음이 내 인생의 모든 성과를 만들었습니다. 이렇게 잡스도 자신의 성공 비결로 확고한 믿음을 강조하고 있다. 모두가 불가능하다고 하는 것도 잡스가 말하면 다들 가능하다고 믿게 되어서 잡스 때문에 현실 왜곡장이라는 신조어가 생겼다는 말이 있을 정도로 그의 믿음은 강력했다. 마지막으로 이번에는 인류 역사에서 최고의 부자로 일컬어지는 록펠러에 대해 말해보자. 가난한 집안에서 태어나 변변찮은 창고 회계 일을 하던 록펠러는 우연히 당시에 태동하던 석유의 사업 성장성에 눈뜨고 그때까지 모은 전 재산을 털어 24살에 정유회사를 차린다. 하지만 27살까지도 사업은 비틀거린다. 그러던 어느 날 록펠러는 당시의 철도 재벌 벤더빌트에게 사업 관련 초청을 받는다. 그래서 클리브랜드에서 뉴욕으로 가는 기차를 타려는 당일에 하필 마차가 고장이 나서 간발의 차이로 이 기차를 놓친다. 그런데 이 기차는 높은 철교 위에서 전복되어 탑승자 대부분이 죽게 된다. 천만다행으로 살아나고 평소에 독실한 기독교도였던 록펠러는 하느님이 목적이 있어서 자신을 살려주었다고 확신한다. 더 구체적으로 그는 이렇게 확신한다. 나는 사업에서 성공하도록 하느님께 선택받았어. 이런 강한 확신은 그를 완전히 바꾸어 버린다. 파산의 위기로 기죽어 있던 그는
확신이 온몸에 가득한 당당한 사람으로 환골탈태한다. 그 이후 사업에 어떤 위기가 생기든 자신은 하느님의 선택을 받았으므로 당연히 이겨낼 것이라고 믿게 된다. 그 결과 그는 세계 최고의 엄청난 부자가 된다. 정주영, 잡스, 록펠러, 그들의 시작은 아주 미약했다. 정주영은 가난한 농사꾼의 아들로 겨우 소학교를 졸업했고, 잡스는 학비가 없어서 대학을 자퇴했고, 록펠러는 떠돌이 사기꾼의 가난한 아들로 초등학교만 졸업했다. 다들 남들보다 못 배웠고 돈도 없었다. 그들의 유일한 차이점이자 성공 비결을 들자면 앞서 말한 믿음, 그거 하나뿐이었다. 그들은 모두 믿음 하나만으로 가난에서 벗어나 세계의 갑부 대열에 들었던 것이다. 하지만 나는 그런 믿음이 없는데 어떡하라고? 많은 독자들은 믿음이 부의 원천이라는 내 말에 당연히 이런 의문이 들었을 것이다. 이에 관한 해결책도 마련해 두었다. 앞서 말한 나폴레온 힐의 생각으로 부자가 되어라에는 역사상 최고의 부자 중 하나였던 철강왕 카네기가 부를 이룬 비결이 나온다. 몰락한 가내 수공업자의 아들로 태어난 카네기는 초등학교도 제대로 마치지 못하고 13살부터 공장 직공으로 돈을 벌어 살림을 도와야 하는 혹독한 가난에 시달렸다. 16살의 카네기는 겨우 주급 $2 50센트를 받는 전보 배달원이었지만 43살 때는 미국 최대의 강철 공장을 가진 백만장자가 되었다. 그리고 마침내 1901년 67살의 그는 그의 공장을 4억 8천만 달러에 매각하는데 그 돈은 2000년대의 가치로 보면 무려 100억 달러가 넘는 돈이라고 한다. 결국 그는 자신만의 부자 공식으로 무려 우리 돈 100조가 훨씬 넘는 돈을 벌어들인 것이다. 그뿐만 아니라 당시의 카네기의 이 공식을 배워 부자가 된 사람도 수천 명이 넘는다고 한다. 그 중에는 카네기의 부자 공식을 책으로 써서 널리 알린 나폴레온 힐도 포함된다. 그는 카네기의 부자 공식으로 전 세계에 수천만 부 이상 팔린 초대형 베스트셀러 저자가 되었고 당연히 백만장자도 되었다. 돈은 내 마음에 반응하는 에너지다. 모든 것이 오직 마음이 만든 것이다. 일체 유심조 화엄경. 그의 마음속으로 생각한 것처럼 그대로 그는 될지니. 성경 잠언. 사람은 자신이 생각한 바대로 그렇게 된다. 에머슨. 내게 보이는 세상은 원래의 세상에 내가 부여한 의미이니 그 이상이 아니다. 하지만 그 이상은 아니지만 또 그 이하도 아니다. 그래서 보이는 세상이 내게는 중요하다. 그것은 내 마음의 상태를 증언하고 있으니 곧 내 내면 상태가 바깥에 투시된 영상이다. 인간은 생각하는 대로 그렇게 세상을 본다. 기적수업.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오늘도 제가 당신을 응원합니다.